오늘 7일차 수업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내용가 요거. 여러분들 인쇄해드린 내용이 요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지난달 2024년 1월달 국가공인자격 시험지예요. 이건 ITQ 파워포인트라는 자격증 시험 문제지예요. 그 중에 제가 두 번째 페이지를 인쇄해서 드린 겁니다. 요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근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통점이 있나 좀 찾아보세요. 요거 말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좀 보시기 편하게 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공통점이 있나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첫 번째 거 빼고. 목차서부터 저기 다이어트 원리까지 중에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되어 있죠. 그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그 파란색 뒤편으로 흐린색으로 배경이 하나 깔려 있어요. 도형이. 그리고 파란색 제목이 들어간 도형도 모양새가 동일해요. 그러면 이 5개의 화면을 일일이 만들려면 어떨까요? 똑같은 거를 일일이 만들면 귀찮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붕어빵 만드는 게 그런 거잖아. 똑같은 틀에다가 반죽 집어넣고 하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붕어빵이 만들어지듯이 얘도 그렇게 만들어 보자라는 게 시험 문제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키보드 피아노 건반 그림이에요. 그리고 여기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건 이제 회사 로고처럼 만들어지는 건데 밑에 ABC 주식회사라는 로고가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로고가 붙어 있어요. 몇 페이지 밑에 똑같이 돼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도형은 동일하게 이렇게 생김새가 있고요.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 두 번째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 도형을 먼저 그리고 이 도형을 그릴 거예요. 컴퓨터에서는요, 한글이든 엑셀이든 뭐든지 먼저 작업한 게 밑에 깔려요. 항상 그래. 그거는 컴퓨터 나라의 규정이에요. 먼저 작업한 게 밑에 깔리고 나중에 작업한 게 위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걸 보세요. 이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다이어트의 의미라는 글자가 들어있고 밑에 도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도형이 있죠. 근데 요렇게 생긴 도형이 4세트가 있죠. 4세트가 있죠. 1, 2, 3, 4 4세트가 있잖아요. 글자만 다르고 숫자만 다르지 밑에 도형 깔려 있고 번호가 들어가는 도형이 있고 글자가 있는 유형이 있으니까 이걸 똑같은 거를 4번 그리는 것보다는 얘를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면 되잖아. 복사.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걸 한번 연습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한번 실행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 아이콘이 있는 거 한번 실행해 보시고요.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다가 얘를 만들려고 하니까 뭔가 안 맞아요. 그렇죠? 모양새가 안 맞아. 이거 구조를 바꿀 거예요. 자, 저 상단에 가시면 새 슬라이드라고 있어요. 그렇죠? 새 슬라이드. 새 슬라이드 위에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요 구조에서 만들어야 돼요. 요 구조에서. 아니면 새 슬라이드 화살표 눌러보세요. 새 슬라이드 화살표 누르면 제목만이라는 거 있어요. 제목만. 아니 빈 화면이라고 있죠. 빈 화면. 얘 누르세요. 그럼 아무것도 없이 빈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이 상태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필요 없잖아요. 그럼 첫 번째 거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고 두 번째 거 이거 다시 또 딜리트 누르면 이제 요것만 남거든. 이렇게 놓고 하시면 돼.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처음에 구조들이 있었는데 처음 구조하고 두 번째 구조는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거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만들 건데요. 이때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이 장구 치는 그림은 우리가 없어도 못할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요거 뒤에 있는 도형이 있어요. 도형. 그리고 목차란 글자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그릴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단은 목차란 도형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어디 있냐면은 그게 삽입이라는 메뉴를 가시면 도형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도형. 도형 찾으셨어요? 그러면 도형 밑에 기본 도형이라는 그룹이 보여요. 기본 도형이라는 그룹. 거기에 첫 번째 줄 중간 지나면 사다리꼴이라고 있어요. 사다리꼴. 얘를 클릭해서요. 화면에다 이렇게 그냥 대충 드래그 해보세요. 그려졌어요? 뭐 모양새가 이렇게 그려지던 뭐 이렇게 그려지던 상관없습니다. 진짜 그려주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제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에 있는 사다리꼴을 눌러서 여기다 클릭하면요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얘를 끌어다가 왼쪽 벽에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왼쪽 벽에다 붙이고요. 얘를 옆으로 쭉 넓힐 건데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도형을 클릭하면 8군데 하얀색 동글뱅이가 생겨요. 그렇지, 이걸 조절점이라고 합니다. 조절점. 이때 이 부분 오른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동글뱅이를 눌러서 마우스를 이렇게 쓱 늘리면은요 오른쪽 벽까지 딱 늘어나요. 그래서 너무 펼쳐놨다. 왼쪽과 오른쪽은 좀 떨어져 있죠? 그러면 왼쪽도 이렇게 오른쪽도 이렇게 좀 줄여주시면 돼. 이렇게 여기다 목차라고 쓰세요. 목차. 여기 목차라고 써 있으니까 목차라고 쓰시면 돼. 그냥 키보드로 쓰시면 도형에다 클릭하고 키보드로 쓰시면 글자가 들어갑니다. 빨간색이 생겨요? 빨간색이 생기는 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죠? 밑에 빨간 줄이 보이는 건데 이거는 컴퓨터가 이런 글자를 못 알아본다는 건데 목차까지 쓰면 괜찮아요. 자, 글자 크기는 어디로 가냐면은요 홈으로 가셔야 돼요. 홈으로 가셔야 돼요. 홈. 자, 지금 목차란 글자 뒤에 차자 뒤에서 뭐가 껌뻑껌뻑거리면 안 되고요. 이 도형 자체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 도형을 다시 선택을 하면 글자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홈이라는 메뉴로 가시면 현재 18이란 크기로 돼 있어요. 맑은 고딕 18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보면 올라가는 화살표 가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요 글자가 커집니다. 커져라. 근데 너무 크면 안 되겠지. 이건 너무 크잖아. 딱 보기에도.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대략. 그러니까 지금 대략 보니까 한 44 정도 돼 보이는데 사실 문제지에는 글자 크기를 얼마로 해라라는 규정은 있는데 상관없이 그냥 대충 써보자 이거지.
자, 다시 삽입이란 삽입이란 메뉴로 갈 거예요. 다시 도형에 가시면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 그룹. 세 번째 사각형 그룹의 첫 번째 거 있어요. 직사각형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러니까는 여기 보세요. 삽입에 가면 도형 중에 최근에 사용한 도형 밑에 선이 있고 선 밑에 사각형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사각형의 첫 번째 거 있어요. 직사각형을 클릭해가지고 아무데나 한번 그럼 이렇게 찍혀요. 이렇게 너무 커. 이거를 높이를 좀 이렇게 줄일 거야. 높이를 줄여서 얘를 이렇게 여기다. 그리고 얘를 너비를 이렇게 저 벽 끝에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 문제집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뒤에 약간 옅은 하늘색으로 뒤쪽으로 돼 있잖아. 길게. 목차란 제목 도형이 놓여 있는 뒤편으로 길게 옆으로 사각형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각형을 그릴 거라고. 그려가지고 요 뒤에다 이렇게 놓을 거야.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먼저 그린 게 뒤에 있고 나중에 그린 게 위에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각형, 길게 된 사각형을 나중에 그리다 보니까 얘가 위로 올라왔잖아. 얘가 뒤로 가야 되거든. 그럼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은요. 여기 상단 메뉴판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뒤로 보내기가 있어요. 뒤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라는 그 도형 글자 말고 위에는 그림을 눌러주시면 보세요. 얘가 뒤로 보내기를 눌러주면 뒤로 가. 뒤로 가. 색깔이 좀 옅은 색으로 보이죠? 요거 좀 약간 옅어 보이나? 이거 있다. 이거. 파란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고 회색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 문제지가요. 흑백 문제지로 인쇄가 돼서 나와요. 실제로는 칼라인데 시험 보는 사람한테 흑백으로 인쇄가 돼서 나오니까는 얘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구별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는 알 수 있다? 뒤에 있는 도형이 흐리고 앞에 있는 제목 도형이 진하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니까는 뭐 주황색이 들어가든 회색이 검정색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너무 진하니까는 약간 흐린 색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요런 도형 위에 거 있잖아요. 위에 거 이거. 위에 거 도형 이렇게 대충 그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원래는 얘를 먼저 그리고 나서 목차가 그 제목이 된 도형을 나중에 그리는 건데 얘를 뒤로 보내던 어떤 애를 앞으로 당겨 오든 간에 순서를 바꿔줄 수는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형 그린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삽입에 다시 가보세요. 삽입. 그 도형 메뉴를 한번 찾아보세요. 도형 메뉴. 사각형이 있고 기본 도형이 있고 블록 화살표 있고 수식 도형이 있고 순서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죠. 사각형을 한번 다시 선택해서요. 대충 아무데나 한번 그려보세요. 크기는 여러분 마음대로 대충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 도형을 그리고 나면은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상단에 왼쪽에 도형 메뉴가 이렇게 떠 있어요. 삽입이라는 메뉴 가도 도형이 있지만 이번엔 사각형에 있는 두 번째 사각형을 선택할 겁니다. 두 번째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사각형의 두 번째 거. 얘를 하나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그려볼 거예요. 대충 그릴 거예요. 대충. 파워포인트에서 나오는 이 도형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파워포인트는요. 도형 작업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 빈 화면에는요. 글자를 못 써요.
파워포인트는 이 비어있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도형을 그려야 여기다 글자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형을 그려야만이 글자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도형 그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처음에 그린 직사각형은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다른 데를 클릭하면 각이 똑 부러진 90도 직각이죠. 그런데 두 번째 그린 도형은 자세히 보시면 모서리가 어때요? 모서리가 약간 동글동글하죠. 이 도형을 클릭하면은 8개의 하얀색 조절점이 보이는데 왼쪽 위에 노란 조절점도 보여요. 이 노란 조절점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노란 조절점을 움직여 보시면 직사각형이 됐다가 동글뱅이처럼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그린 직사각형에는 노란 조절점이 없어요. 그냥 얘는 무조건 그림은 직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런 도형도 있어요. 사실은요.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이 사각형 그룹 중에 끝에서 두 번째 거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도형을 그리면 조절점이 요 위에도 있고요. 아래도 있어요. 아래도. 그래서 아래는 직각으로 위에는 동그랗게 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도 위치를 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요. 이 처음에 그린 도형 말고 나중에 그린 도형 있잖아요. 얘를 한번 선택을 하셔가지고 얘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빨간 점선이 생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점선은 무슨 의미냐면 왼쪽에 있는 도형과 내가 지금 선택한 도형이 위에가 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가 맞았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뭐냐면 아래가 맞았다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도형과 현재 내가 선택한 도형이 중간이 맞았다. 허리가. 이런 것도 돼요. 자, 보시면 요렇게. 그러니까 이 도형을 처음에 그린 도형 선 두고 나중에 그린 도형이 크던 작던 간에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다? 이거는 왼쪽이 맞았다는 뜻이고, 이거는 오른쪽이 맞았다는 뜻이고, 이거는 중간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돼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자, 하나 제가 복사를 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 도형과 중간에 있는 도형과 제가 마지막에 있는 도형이 간격이 맞았다. 간격이 맞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다? 이 중간에 있는 도형하고 현재 제가 선택한 도형이 위쪽하고 아래쪽이 맞았다는 뜻이고, 이거는 저 처음에 있는 도형과 중간하고 내 위가 맞았다는 뜻이고, 요거는 서로 간격이 맞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도형을 그리는데 이 도형이 간격이 안 맞으면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워포인트 버전이 높아지면서 계속 발전되면서 간격이 맞았네, 위아래가 맞았네, 옆구리가 맞았네 이런 걸 또 알려주더라고. 처음엔 안 그랬는데. 얘를 지우는 거는요. 선택하고요.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삽입에 가서 도형을 하나 그리는데요. 마음에 드는 도형을 하나 그릴 건데요.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렸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져. 예, 지우세요. 이제 이거 한번 해보려 그래. 이거. 버튼을 눌려야 지워집니까? 예? 버튼을 눌려야 지워집니까? 딜리트 키. 엔터 오른쪽에 보면 DL이라고 있잖아요. DL. 마우스를 선택 클릭을 하고 나서 딜리트 키 누르면 돼.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도형은 대략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도형은 뭘까? 이거. 이 도형은 어디 있어? 이 도형. 삽입에 가면
도형에 가서 순서대로 가면 이 도형 아닌가? 순서도? 아,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요거 있다. 끝에 거. 도형에 가면 순서도라는 그룹에 제일 끝에 거.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건 무슨 도형이지? 이거? 이 도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도형은 어디 있을까? 이 도형인 줄 뭔지 이게 니은자처럼 생긴 도형이네? 잠깐만요. 어떤 도형인지 찾아볼게요. 이건가? 2분의 액자인가? 여기 삽입에 가면 도형 중에 기본 도형에 보면 두 번째 줄 그 중간 지나면 L자 도형이라고 있어요. L자 도형.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네. 근데 이 도형이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죠? 왼쪽 오른쪽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 상단에 보면 회전이라고 있어요. 회전. 이 도형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그리기도 도형 서식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아까 뒤로 보내기라는 메뉴 오른쪽에 가면 회전이라고 있어요. 회전을 클릭하시면 좌우 대칭이라고 있어요. 좌우 대칭. 좌우 대칭이라는 도형이 보이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얘가 뒤로 가야 돼.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뒤로 보내기 눌러 좀 뒤로 가.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글자를 쓸 공간이 있어야죠. 여기 지금 글자를 써야 될 공간이 있잖아요. 글자를 써야 될 공간이. 다이어트의 의미라는 글자를 써야 되는 도형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시면 그 기본 도형의 첫 번째가 있어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대충 그릴 거예요. 요만큼만 그릴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의 의미라고 쓰시면 돼. 이 번호 배쳐 있는 도형이 이 제목이란 글자의 이 궁둥이 부분이 이 글자 앞 글자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와야 되냐? 이만큼 와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 글자도 이 뒤로 와야 되고 얘도 너무 끼니까 줄여야 되고
이렇게 요 정도 모양은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도형 이거 번호 1, 2, 3, 4 들어갈 번호 도형을 이 목차란 글자 앞 글자하고 이 도형의 궁둥이 부분이 비슷하게 맞으려니까 아까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당겨 와야 되고, 이 도형이 아까 길었잖아요. 이렇게 길다 보니까 조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여야 되고, 이 글자도 이제 앞에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와 있던 거를 이렇게 좀 뒤로 보내주고, 이것도 이왕이면 좀 크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은 이것도 글자 크기가 다 정해져 있어요. 시험 문제지에는. 근데 그냥 대략 요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근데 이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밑에 3세트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 위치만 이렇게 한번 조정해 보세요. 크기를. 그 다음에 요거 얘도 이게 벗어나면 안 되고 짧아도 안 되고, 대략 이 부분 여기 이 부분하고 이렇게 대략 이 부분이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야. 이렇게 여기가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딱 크기를 얼마큼 하시오라는 말이 없고 대략 비슷하게 보이면 점수를 다 줘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된다? 감점 받는 거지. 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갔다? 감점. 이것도 감점. 대략 비슷하면 점수 제대로 다 주는 거지. 대략 이 정도 만들어 봤어요. 위치를 조절하시면 돼요. 이 도형을 선택해 가지고 마우스로 움직이면 위치가 조절되고, 조절점을 움직이면은 크기가 바뀌고. 대략 이 정도면 비슷하게 점수를 받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요런 게 밑에 3세트가 더 있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일일이 그리려면 힘들겠죠? 복사할 거예요. 복사. 잘 보셔야 돼. 여기가 아니라 이 밖에를 마우스로 이렇게 올가미를 씌워. 이 도형 밖에서 여기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올가미 그물 치듯이 올가미를 씌우면 올가미 안에 도형이 다 들어가죠? 그럼 선택이 되거든.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시면 키보드 제일 아래쪽에 컨트롤 키 있어요. 컨트롤 키. 컨트롤 키 찾았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위에 쉬프트 키라는 키 있죠? 쉬프트라는 키 있죠? 그걸 왼손으로 같이 누르시고요. 마우스로 이 도형 가운데를 끌어내릴 거예요. 이렇게 끌어내리면, 근데 이만큼 내리시면 안 돼. 잘 보세요. 얘가 밑에 몇 개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대략 눈대중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간격을 맞춰야 돼. 이 간격 맞추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도형을 선택하고 1, 2, 3, 4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목들 있잖아요. 이거.
아니 이게 왜 이랬어요? 이게 빨간색이 왜 이랬어? 나 이거 하나만 또 되네. 다 치면 저 화면 한번 볼게요. 사실은 시험제에 가면 이런 그림은 다 제공을 해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도형을 한 세트 그려서 어떻게 했다? 얘를 복사해서 글자를 고치는 거지. 그렇지.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보고 사실은 파워포인트에서 배울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100가지 중에서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배운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한글 문서 작성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한글 파워포인트 하는 건 종료를 할 거고요. 저장 안 해도 됩니다. 한글 문서 공부를 할 건데요. 바탕화면에 한글 프로그램 있을 거예요. 한글 프로그램. 그러면 이거 지워요? 예, 파워포인트 종료하세요. 저장 안 하셔도 돼요. 저장 안 하? 지우고 한글 바탕화면에 한글 프로그램 아이콘이 있죠? 걔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돼요. 자, 바탕화면에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설치하면은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안 생겨요. 근데 한글만큼은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실행했더니 이렇게 열렸는데 이 열리는 과정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거 이제 2022예요. 2022. 2022년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 한글은 처음에 이찬진 씨라는 분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에 가기 전에 개발을 해놓고 나서 군대 갔다 오고 나면은 친구랑 우리 사업을 하자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찬진 씨가 이제 군복무 마치기 전에 먼저 세상에 풀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로 천지가 개벽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삼보라는 회사에서 우리말로 되어 있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 있긴 있었는데 순수한 우리가 제작한 게 아니라 우리말화한 거예요. 우리말화. 되게 어려웠어요. 글자를 크게 하려고 그래도 어려웠고요. 근데 이찬지 씨가 이걸 개발했는데 너무 편한 거야. 화면상에서 글자를 쓰고 나서 이 글자를 썼잖아요. 이렇게 쓰고 나서 이 글자를 크게 해라 그러면 바로 커져. 이렇게 커지니까 너무 좋은 거지.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아래아죠? 아래아라고 이렇게 아래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거기서 히읗 눌러보세요. 히읗. 키보드에서 히읗. 히읗 누르셨어요? 네. 그 옆에 오른쪽으로 가면 아가 있죠. 아. 네. 아를 한 번, 두 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를 두 번 누르면 아래 아로 변해요. 그러니까는 뭐 나랏 말
13이 뭐 뒹극에 달아 예전에 이제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훈민정음 어제 이런 거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상으로 작동이 입력이 되라게끔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찬진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개발해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국회의원도 하셨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녀라는 김희애 씨랑 결혼하셨잖아. 근데 이분이 못하는 게 하나 있다. 사업 능력이 영 나쁘대. 머리는 좋은데 사업을 못해서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요. 그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도 회사에서 쫓겨났거든. 영업을 못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시 또 다른 회사를 운영을 하고 했는데 손만 대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업이나 이런 걸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대표로 계시긴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개발하는 쪽으로 신경 쓰고 그런 것만 한대요. 영업이나 이런 건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 그 스티브 잡슨이 무슨 뭐 이런 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 대학교 2학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획기적인 거, 획기적인 거. 그래서 그 정도 500년 타임캡슐에 이 한글 프로그램이 거기에 실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려 나가요. 그런데 한글을 쓰는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한글을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 미국에 있는 뭐 교포들이나 일본에 나가 있는 교포들은 이거를 쓸지 몰라도 외국 사람은 안 쓰거든. 외국 사람은 모르잖아요. 가나다라 한글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글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에서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에서는 이 문서 작성 프로그램만 갖고는 굶어 죽기 딱 알맞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문서 작성하는 것만 개발하지 않고 여러 가지 회사의 통합적인 거를 개발하고 하는 거를 운영한다 그래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언제 개발이 되냐면 전년도 10월 9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한글 2014 같으면 2013년도 10월 9일 한글날에 출시를 해요. 한글날에 맞춰 출시를 해요. 그래서 매년 행사 때마다 제가 가거든요. 초청장 받아가지고 가면은 코엑스에서 행사를 해요. 그럼 새로운 기술이 쭉 보여주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멋있어. 그런데 이제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화면을 좀 통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보기라는 메뉴가 상단에 있을 거예요. 보기. 보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보기를 누르시면 맨 왼쪽에 쪽윤곽이라고 있죠. 쪽윤곽. 보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쪽윤곽이라고 있어요.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쪽윤곽을 누르면 화면이 약간 바뀌죠. 대답들이 없으셔. 왜? 어떻게 바뀌어요? 껌뻑거리는 위치가 저 위로 올라가죠. 보기라는 메뉴 오른쪽으로 가시면 쪽맞춤이라고 있어요. 쪽맞춤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세로로 보여요? 가운데 이렇게 세로로 보여요? 아니 여기 보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왼쪽이 쪽윤곽이었고 그 오른쪽 쭉 가시면 쪽맞춤, 폭맞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쪽맞춤 눌러보시라고. 어떻게 변하나 화면이. 그대로인데?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하면 자 제가 종이를 하나 보여드렸어. 아까 우리 인쇄물 드린 거 있었죠? 걘 가로 인쇄됐어? 세로 인쇄됐어? 가로 인쇄죠? 근데 우리가 보통 문서를 만들면 세로를 만들어요? 가로를 만들어? 세로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쪽맞춤을 눌러놓으면은
쪽 맞춤을 누르면은요. 이게 세로 문서가 돼요. 세로 문서가. 쪽이 종이잖아. 쪽이. 종이 모양 형태로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글자 너무 작게 나와. 그래서 폭맞춤을 넣거든. 폭맞춤. 그럼 폭맞춤은 가로로 작업이 돼. 가로처럼. 그래서 프린터로 이제 글자를 써놓고 프린터로 글자를 써놓고 인쇄 명령을 걸면은요. 세로 용지로 돼 있잖아요. 세로 용지로. 근데 이건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그 복이라는 메뉴 왼쪽에 보면 쪽 윤곽이랑을 누르면 지금 여기 보이는 요게 여기 커서가 이렇게 요렇게 껌뻑거리던 게 요 위로 올라갈 거예요. 요 위로. 저 위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백. 우리가 그 문서가 책을 보면은 잡지나 신문을 봐도 여백이 있죠. 위에 여백이 있고 왼쪽 오른쪽 아래 여백이 있거든. 그 여백을 보면서 작업을 할 거냐 여백을 보지 않고 작업할 거냐 하는 건데 이건 상관없어요. 여백을 보든 안 보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A4 용지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거예요. A4 용지. 복사지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가 대한민국 공문서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한글 문서를 실행을 하면은 무조건 A4 용지에 맞춰서 글을 쓰게끔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이 광고지도 A4 용지만한 거거든요. 이게 폭이 21cm예요. 21cm. 이 세로가 29.7cm입니다. 이게 A4 용지인데 얘를 한 번 더 접잖아요. 한 번 접으면 절반은 줄었죠. 이게 A5 용지예요. A5. A5를 또 한 번 접으면 A6가 돼. A6. A0라는 용지가 있어요. A0. 큰 종이가 있는데 전지가 있는데 얘를 한 번 자르면 반 자르면 A1. 그걸 또 한 번 자르면 A2. 그 다음에 A3, A4. 그래서 A4 용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라는 용지가 있고 B라는 용지가 있습니다. A라는 용지보다는 B라는 용지가 좀 커요.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사용지, 복사지에다가 글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일반 우리가 그 신문이나 이런 건 어때요? 크잖아요. 잡지는 어때요? 소설책은 작죠, 더. 이거는 소설책 용지로만한 거로 글을 쓰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을 써서 제출을 할 때 A4 용지에다 맞춰서 글을 쓸 거냐? 아니면 원고지 크기 형태로 맞춰서 쓸 거냐? 아니면 어떤 용지에 맞춰서 작업할 거냐를 처음에 생각은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글을 쓸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아직 타자 실력이 많지가 않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써볼 테니까 저 따라 써보세요. 여기까지만 제가 쓸게요. 여기가 1절만 쓸게요. 뒤에서도 다 보이시죠?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를 이제 타자를 치는 게 어렵겠지. 몇 글자만 써보시라고. 제목만이라도 써보세요.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요. 보시면 뭐든지 그래요. 제목을 쓰고 나서 제목을 쓰고 본문을 쓸 때까지는 사이에 빈 줄을 하나 떼어놓자 이거지. 근데 여러분 화면하고 제 화면하고 좀 다르죠. 전 글자 크게 보이잖아요. 글자 크게 보여드렸어. 글자를. 원래 글자는 요만해요. 여러분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글자를 크게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좀 보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이 제목은 보통 어디로 가 있을까요? 가운데 오는 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본문은 왼쪽에서부터 글자가 들어가요. 이거 틀렸다. 응? 이건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만세도 밑에 빨간 줄이 나왔어. 길이 버전에서도 빨간 줄이 나왔는데 길이 우리나라 만세. 그런데 이게 문법으로 틀렸던 안 틀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율 맞추려고 한 거. 운율 4433 44 42 3 뭐 이런 식으로 운율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뭐 남산위에 저서나무 철갑을 두른도 뭐 이렇게 뭐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1절에 4절까지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제 후렴이 있잖아요. 후렴. 우리가 이제 문서를 만들 때 이런 거예요. 다. 우리 엑셀도 그랬어요. 엑셀에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문서를 작성하고 글을 입력하고 서식을 지정한다 그랬어요. 서식 꾸미는 거. 그 다음에 계산할 게 있고 자료를 분석하는 게 있는데 한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원고로 입력하죠. 원고 입력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지정을 하죠. 서식 지정. 이게 뭐야? 꾸미기 작업. 꾸미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목은 가운데 좀 크게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이게 다예요. 한글 문서는 뭐 계산하고 자식하는 건 없어. 그런데 엑셀이 한참 유행하다 보니까는요. 한글에서도 엑셀처럼 계산하는 기능이 들어갔어요. 계산 작업도 됩니다. 합계 평균 구하고 이런 거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뭐가 들어가면 이제 표 작업이 필요해요. 표 작업. 표 작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냐면은 차트 그래프 작업도 해야 돼요. 그래프 작업도 할 게 많아요. 사실은 할 게 많아요. 제가 지금 제 컴퓨터에 갖고 다니는 자료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제가 매일매일 받는 문서가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성서협회에서 성경 말씀을 보내줘요. 하루하루 이제 읽으라고 이렇게 매일 성경 묵상이라고 해서 자료를 보내줘요. 이거를 제가요 2018년도 3월 31일서부터 문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오늘날까지 어제까지인가 오늘까지 문서를 작성해서 갖고 있어요. 21일이니까 어젠가? 오늘이 며칠? 오늘 22일이죠? 오늘 건 아직 입력을 못했네. 이걸 이제 쭉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씩 여기다 글을 써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 전 페이지도 있었고요. 여기도 있었고 그 전에도 나오고 그 전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여기에도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매 페이지만 똑같이 나오죠. 이 그림이 배경 그림이. 그다음에 여기다 쪽 번호도 넣었어. 309쪽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1월달 주제가 생명의 말씀이고 12월달 지난달 12월달은 또 주제가 따로 있었나 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여기다 글을 작성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도 한글 문서 작성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잠깐 보면은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애들 첫째 돌잔치 했을 때 오셨던 손님들 명단을 여기다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문서가 있는데 웨딩 저 결혼할 때 결혼식 식순 제가 만들었어요. 저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성경 말씀 어떤 거고 찬송가 어떤 거냐니까는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던 것도 제가 만들어서 인쇄를 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비용 들어간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비디오 촬영, 사진 촬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도 다 작성해 놨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약도를 만들어서요. 그 교회까지 오는 길이 정류장이 3군데가 있다. 거기다가 다 붙여놨어요. 전보산 때마다 붙이고 가게 앞에다 붙이고 하니까는 가게 주인들이 교회로 전화를 했나 봐. 뭐 교회 결혼식이라고 붙여놓은 것 같은데 이거 띄라고 좀. 그러니까 저는 당사자니까 띄러 못 가잖아. 그러니까 제 아는 사람 시켜서 내려가다가 있으면 좀 다 띄라고 제가 했었나 봐요. 그런 기억도 나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때는 글꼴이 안 이뻤었어요. 그래갖고 이걸 제가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드렸던 것 생각이 나네요. 여기는 다 그런 거를 제가 작성해 놓은 문서들이에요. 여기는 이제 무슨 뭐 지원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다 여기다 작성을 해놨어요. 뭐 많아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서를 여기다 작성을 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요거는 한글 문서예요. 한글 문서. 이거는 그림이고요. 한글 문서고요. 뭐 영수증도 제가 뭐 구매한 영수증도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해놓고 뭘 많이 해놨네요. 이건 제 사진인 것 같아. 제 사진. 제 사진이네요. 이런 사진도 제가 등 다 기억을 해놓고요. 뭐 많이 해놨어요. 시험 본다고 해서 수험표도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다 보관하거든요. 컴퓨터에도 다 보관을 해놔요. 언젠가 써먹으리라 생각하고 보관을 해놨어요. 이렇게 뭐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문서 내용이 대략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쭤볼게요. 문서를 생산한다 그러죠. 생산. 문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문서를 왜 만들어요? 문서를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크게 2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요.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전달. 이력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력서를 제가 작성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고 제가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말로 할 수는 없으니까. 또 하나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보존한다 그래. 보존. 여러분 보관이란 말 아시죠? 보관. 우리 행정적으로는요. 보관은 1년이에요. 1년이 지나면 얘를 갖고 있을 건지 버릴 건지를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더 갖고 있자. 그럼 보존한다 그래. 보존. 보관하자 그러면 1년이야. 행정용어로는. 그래서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동사무소로 공문이 와.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시기가 있어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 이거를 없앨 건지 계속 갖고 있을 건지.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찢어서 버릴 수는 없으니까 소각을 할 거냐? 그러니까 동사무소 신문도 보거든요. 잡지 같은 것도 본단 말이야. 주민들 대상으로 보시라고. 근데 1년 지나고 한 달 지난다고 그거를 막 찢어서 버리긴 아깝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매각. 팔면 되잖아. 고물상에다 팔면 되잖아요. 종이를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매각을 할 거냐? 소각을 할 거냐? 비밀문서 같은 경우는 남들한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태워야 돼요. 이제 그런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보존은
1년간 보관 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처리하는 게 보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길이 보존하세요라는 건 뭐야? 오랫동안 갖고 있다라는 얘기지. 제가 여기 있는 아까 문서 보여드렸잖아. 여기 있는 문서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영수증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이유가 뭐야? 보존하려고 하는 거지. 보존하려고 갖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제가 이력서를 만드는 이유는 뭐야? 저도 갖고 있어야 되고 누가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달과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깔끔하게 잘 만들어야 되겠죠. 뭐 대충 만들면 안 되잖아. 깔끔하게 만드니까 예쁘게 잘 만들어야 되니까는 꾸미는 것도 잘 꾸며야 되겠지. 초등학교 때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는 원고지 쓰는 걸 가르쳐 주대. 원고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저녁에 강의하고 집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한 11시 정도 됐는데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원고지 좀 사다 달래. 밤 11시에 원고지 어디서 팔아? 너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 원고지 사오면 됐지. 그땐 돈이 없어서 문방구에서 못 샀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독후감 쓴 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원고지가 없어서 못 쓰겠다는 거지. 독후감을 써놨냐니까 컴퓨터에서 써놨대. 그러면 컴퓨터 켜서 원고지 화면에 띄워놓고 자라. 아빠가 그거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가니까 원고지를 거기 독후감 써놓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컴퓨터로 저장해서 제가 원고지를 출력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쪽이라는 메뉴 있어요. 쪽. 저 상단에 파일 편집 보기 입력 서식 쪽이라고 있어요. 쪽 가보세요. 쪽 있어요? 네. 쪽을 누르시면 오른쪽 끝에 원고지라고 있어요. 원고지 누르시면은 원고지가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200자 원고지, 400자 원고지, 1000자 원고지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가 200자 원고지 빨간색으로 돼 있죠? 검정색 누르면 종이가 테두리가 검정으로 보이는 거고 보통 빨간 원고지를 많이 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빨강으로 선택해 놓고요. 화면 밑에 뭐라고 하면 현재 문서의 내용을 가져다 채움이라고 있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여기야. 여기 현재 문서의 내용을 가져다 채움. 그 천자 원고지 밑에 있죠? 걔를 선택하세요. 얘를 클릭하시고 열기를 누르세요. 누르셨어요? 네. 자, 원고지. 아니 200자 원고지를 선택하시고 현재 문서의 내용을 가져와 체험이라는 걸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우리가 애국가 작성한 게 있잖아요. 원고지로 변환돼서 나와요. 맞아요. 원고지 빨간 거.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운데를 제목을 가운데로 보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지 여기 어디냐면은 요거 요 가가 옆에 보시면 빨간 가 옆에 있잖아요. 요거 가운데로 온단 말이야.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은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면 가운데로 온단 말이야.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하면 이렇게 빨갛게 원고지처럼 인쇄가 돼요. 그러니까 애들 이제 그 독후감 같은 거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지처럼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보냈지. 이거는 닫으면 돼요. 종료하면 돼요. 오른쪽 끝에 종료를 누르면 저장할까요? 저장 안 하면 누르면 원래 애국가 입력했던 내용 그대로 있고 원고지 입력한 것만 지워지는 거지. 오른쪽에 그 종료. 여러분들 400자 원고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400자 원고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400자 원고지는요 위에서 아래로 길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400자 원고지예요. 오른쪽 끝에 가서 X 눌러서 종료하면 저장할까요? 그러면 저장 안 하면 누르면 돼요. 그럼 원래 내용은 그대로 있고 원고지만 사라지는 거지. 원고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출력하면 되니까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우리가 문서를 만드는 이유가 누구한테 내가 작성한 문서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 언젠가 컴퓨터를 꺼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 전원을 끄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지워지거든. 그럼 보관을 해야 되겠죠. 저장 명령을 걸어야 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밑에 보면 왼쪽에 그 네모난 거, 뭐 노란색 요런 거 보이세요? 아이콘들 조그만 거? 그 세 번째 아이콘 있죠? 세 번째 아이콘. 저장하기라고 돼. 저장하기.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혹시 이 그림 저장하기 아이콘이? 저장하기 아이콘이? 옛날에 우리 플로피 디스크라는 말이 있어. 플로피 디스크.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를 몰라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은요 선생님 저장 아이콘이 자판기처럼 생겼어요. 그래. 자판기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밑에 허연색은 물건 나오는 구멍이고 위에는 상품이 지달되어 있는 그림이 보이는 거고 선생님이 자판기 모양이 왜 저장하는 아이콘이에요 그러더라고. 이게 안 보인다고요? 진짜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잠깐만요. 종료돼 버렸어. 저장도 안 하는데 그냥 강제로 종료가 됐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 글을 썼는데 갑자기 종료가 되면 어떻게 돼? 미치지 않겠어요? 망했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저도 지워졌어. 내 PC 누르는 거죠. 자, 여기 아이콘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그 제목 위에 보면 눈금자 보이죠? 눈금자. 눈금자 위에 이렇게 잘 자란 아이콘이 있어요? 그 세 번째 걸 누르시면은요. 저장하기라고 하는 걸 누르면 화면상에 물어봅니다. 어디다 저장할 거냐 물어봐요. 제목은 뭐라고 해서 파일 이름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애국가라고 썼잖아 제목을. 자동으로 제목이 그렇게 들어가요. 저장 누르면 돼요. 내 PC 안 눌러도 돼요? 응? 내 PC 안 눌러도 돼요? 지금 내 PC에 문서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컴퓨터는 껐다 켜면 이 내용이 지워지거든. 우리 USB 메모리에 저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USB 메모리 꽂으셨어요? 네. 꽂으시고 나서 내 문서를 내 PC를 누르면 여기에 내 USB 메모리가 있을 거야. 그 USB 메모리를 더블 클릭하시고 나서 제목은 그대로 있고요. 파일 이름은 애국가 그대로 있고요.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상단의 이름도 애국가로 바뀌어요. 내 PC 누르고 저장 누르면 돼요? 예. 얘를 저장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상단에 있는 X를 누를 때 주의사항이 뭐였어요? 요거. 제 위에 X가 있고 그 밑에도 작은만 X가 있죠? 위에 X를 누르면 요 위에 X를 누르면 한글 프로그램 문서 작성 자체를 닫는 거고요. 밑에 X를 누르면 지금 애국가 작성하는 걸 닫는 거야. 말이 너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X를 눌러야 돼요. 위에
위에 X를 누르면 네.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가 되면 다시 한글 실행하면 돼요. 다시 실행하면 열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저장은 했는데 선생님이 위에 거를 저는 위에 누르는 아래 X를 누르면 지금 작업하는 게 종료가 되고 위 X를 누르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되니까 자체가 종료되면 다시 실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귀찮은 것 뿐이지 뭐. 위에 거 눌러라.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글 작성하는 연습을 자유롭게 해볼 건데요. 뭐 동요나 뭐 가요 같은 거 있으시면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작성해 보세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이 노래 있잖아요. 이거를 애엄마가 부르면요, 우리 작은 애가 막 엉엉 울었대요. 엄마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잖아. 내용이. 저도 어릴 적에 그게 있었어요. 그 어떤 꼬맹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엄마가 집을 나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없으니까 아빠가 이제 밥상을 차려서 이제 남동생하고 밥을 먹는데 엄마 돌아와요 하는 노래가 있나 봐. 제가 이제 막 까불고 있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친구들하고 노시다가 우리 아들놈 좀 우는 거 보여줄게. 그러면 전 레코드판을 그걸 틀어놓나 봐. 그럼 제가 저쪽 구석에 가서 막 슬피 운대요. 그건 기억이 나. 근데 그게 어머님이 재밌다고 자꾸만 장난을 치시는 거야. 이거야 이거. 이 노래야 이 노래. 오은주라는 가수가 부른 건데요. 저랑 동갑내기예요. 보니까. 이제 안 보여서. 얼마나 슬퍼요. 그렇잖아. 엄마 없는 우리 집은 찬바람만 불어요. 아버지가 손수 지은 밥상머리에 우리들은 목이 메어 눈물밥을 삼키면서 오늘도 울며 불며 학교에 갑니다. 뭐 이런 노래야. 이거를 어머님이 레코드판을 아직까지 이 레코드판이 집에 있어요. 이걸 틀어놓고 이제 어머님 친구들이 이제 오셨잖아. 그러면 이제 저 이제 우는 거 보여주신다고 장난을 치시는 거야.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이 가수를 한번 보고 싶어. 요새 안 나와요. 그 뭐더라 무슨 뭐 가요 무대 이런 데도 못 본 것 같아. 요새 안 나와요. 인터넷상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 이렇게. 옛날에 가요 무대 많이 나왔어요. 선생님, 내 한번 봐주세요. 예. 우리 아빠? 우리 애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이거만 부르면 저쪽에서 막 울어. 지금도 울어 지금도. 내가 얘기했어. 땡땡 이걸 치는데 이게 안 나오네. 얘. 이거 써보세요 이제. 햇빛은 쨍쨍. 땡땡을 할 때 쌍지어서는 어디서 칩니까? 어떻게 칩니까? 저거 시프트 누르고 쨍쨍? 네. 요거 누르고 지읒. 이거 누르고 있으면 이거 누르고 지읒 누르면 쌍지읒이 돼. 그럼 뭐 아무 노래나 한번 뭐 내 나이가 어때서를 뭐 입력하시는데 한번 연습도 한번 글 써보시는 거야. 글자를 좀 크게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글자를요? 예, 지금 너무 작은데 글자를 좀 크게 하려면 여기 있죠 여기. 보기가 보세요 보기.
둥근 거 눌러보세요. 여기 공간이 있죠, 공간. 네. 여기를 3번 누르세요. 그냥 아무데나. 네. 그다음에 요거 있죠, 여기.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올라가는 거 누르세요. 근데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 이 동영. 안전벨 이걸 제목을 안 쓰셨네? 집어들어 놓는 거. 예. 그거랑 같은 거예요. 한 번만 딱 누르면 이 누르면 되지. 예. 한 번만 딱 누르면 이게 노래 부르고 있지 말고. 그냥 거기 이제 여기다가 제목이 이거로 들어가지 자동으로. 에어컨은 폴더가 아니라 파일이잖아.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하나 쓰시고 확인 누르면 폴더가 생기면 거기 이제 폴더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어디 거기 폴더가 자동으로 들어갔어, 그거. 집에 갈 시간 10분 전이라고 알람이 울리네.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 폴더. 여기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넣으시려고? 저기 다시 들어가보세요. 에어컨 어디 있어? 에어컨을 이걸 끌고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안에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있을 때 이쪽으로 약간 붙이려면 어떻게? 얘가 이쪽에 약간 이쪽으로 붙이려면 어느 쪽으로 붙이려고? 얘가 이거는 여백이에요, 여백. 이용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다 보면 얘도 이만큼 띄어 있고 왼쪽 이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여백을 보면서 쓰는 거니까 여백이 많다 그러면 줄일 수는 있고 좁다 그러면 넓힐 수는 있어요. 여기서 또 글을 쓰면 너무 불편하잖아. 여백도들이 너무 많이 띄워져서 한 이 정도 그때는 F7번. 왼쪽 여백이 지금 3cm예요. 그러면 얘를 숫자를 내려가서 20mm 좀 2cm로 되는 거죠. 20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 밀리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설정을 누르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네요. 왼쪽으로 가죠, 그렇죠? 기억이 안 나요. 자, 오늘 한 거는 저장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시간에 또 해볼 거니까는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장하실 분들은 저장하셔도 되고 저장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